딸린 피들, 여러분들 그 뭐 고기 같은 거 보셨죠? 고기 보면 고기 안에도 막 안 좋은 피들 막 묻혀갖고 나와. 우리 몸 안에 그렇게 피가 다 막혀갖고 있는 거고, 아까 그 실타래 같이 나온 애들이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온몸에 연결이 돼갖고 프리레디칼 현상이라고 해서 걔들이 우리 몸을 다 공격을 하고 피가 다 그물망처럼 다 공격을 해갖고 피도 안 좋으신 분들은 종이장처럼 피막이 형성이 돼요. 그 나쁜 애들이 피를 다 혈류가 흐르는 걸 다 막아버려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 병원 약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100% 다 믿으시냐? 수액 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 콜레스테롤 용해제가 뭔지 아시죠? 어떤 건가요? 그 우리가 혈압 있고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다 드시는 약이죠. 많아 날약. 네, 스타딘이라고 그러죠. 네, 그 약이 이름이 그 약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약을 어디서 추출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보이차에서 추출해요. 1970년도에 프랑스에 이 보이차가 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보이차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부터 거기서 혈전을, 왜냐면 지금 미국에 제가 왜 여기를 제일 먼저 달려왔겠습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요. 미국의 교포들이 걱정이니까. 연세인지 드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사시느라고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했는데 노년이 됐는데 이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만성 통증염증, 관절염, 불면증, 암, 이 문화가 왜 한국보다 더 많이 생기겠어요?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은 뭘 드셔요? 주로 드시는 게 스테이크 드시잖아요. 스테이크, 햄버거,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서양은 아무래도 동양보다 육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를 익혀서 뭐 스테이크를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취향에 따라서 뭐 잘 익혀 드시는지 덜 익혀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애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동물의 혈액과 사람의 혈액이 코딩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병이 또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거를 드시고 나서 그걸 드시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차가운 맥주를 드세요. 여기 차 좀 더 돌려주세요. 차가 오르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가 많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차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혈관을 다 씻어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무 얘기를 해줄 수 없어요. 이거는 일형 있고 복 있는 분들만이 제가 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 평생에 이렇게 연구를 한 거잖아요. 해서 만들어낸 차인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목숨을 걸고 연구를 하고 만들었고 저희 선배부터 어른들께서 한의원 하셨고 우리 삼촌도 약사 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모도 간호사였어요. LA에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간호사로 오셨다고. 그래서 집안 자체가 DNA가 저에게는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있고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또 다선이료의 그런 초이선사의 봄의 가만선사의 다약성을 공부하면서 차가 약이라고 옛날 어른들부터 말씀하셨어요. 동다성 동쪽의 차가 최고라고. 한반도의 차가 최고라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제가 여기를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드셔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제가 떠나고 나서도 삶의 자체가 의식세계와 식습관이 좀 바뀌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물은 네. 생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끓이게 되면 그게 네. 부서지면서 네. 산소와 네. 미네랄이 파괴되면 네. 사실은 끓인 물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차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게 이제 좀 뭐가 이렇게 패턴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제 조금 뭔가가 이제 몸이 좀 희생이 되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을 아까 끓여가지고 이렇게 맹물을 놔뒀었는데 여기 차, 여기 들으세요. 잠깐만요. 여기 안에
죄송합니다. 산소가 없는 물 이제 걱정하셨잖아요. 산소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제가 아까 이 말하다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생수 있죠. 생수를 어떻게 하면 물을 아까 끓인 물처럼 만들어 입자를 부숴서 드실 수 있을까요? 예,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으면 네. 숟가락 같은 거. 생수 같은 경우는 흔들기만 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입자가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산소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따가 제가 이 물도 돌려볼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칵테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서 드린 물과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물 있거든요. 이 물을 제가 돌릴 거예요. 동시에 흔들지 않는 물과 이 물을 같이 제가 돌릴 거예요. 그냥 한 모금씩만 한번 드셔보세요. 자, 교사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따라서 이건 흔들면 이거는 흔들지 않아요. 흔들면 한번 드셔보시고 좀 돌려주세요. 산소가 없는 물들은 방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컵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종교생활도 하고 신앙도 갖고 있고 다 계신 분들 거의 박사 석사예요.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지식은 많이 알아요.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 우주에 대한 이 자연의 원리에 대한 이치적인 것들을 너무나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생활에 끌려서 가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이 물을 끓이면서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일반 물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끓였으니까. 그러면은 산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물을 이쪽 저쪽에 많이 따라 드세요. 그러면 벌써 어떠세요? 물에 산소도 만들어지고 하얀 거품이 일어나죠. 보이세요? 여기에 어떤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한 번 따랐어요. 한 번 이렇게. 끓인 물을 이렇게 드시면 입자가 부서지면서 여기서 또 다른 성분들이 만들어지고 물론 부족한 미네랄들은 이런 티를 넣어서 우려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수는 흔들어서 드시고 그럼 물에 대한 것도 얼마나 과학적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할아버지들을 모셔놓고 하니까 할아버지들 당신들 80 살면서 70 살면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었는데 그러면서 젊은 스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막 그러시는데 그만큼의 좋은 티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물을 저는 찾았어요. 그동안에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절에 가서 석간수물을 찾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저래치 물도 떠보고 저기 사래치 물도 떠보고 다 떠봤는데 그게 우리가 바쁜데 매일매일 거기 가서 물 뜰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생수가 맨날 있고 또 서울은 아리수랄 그 수돗물이 오히려 요즘엔 정수기 물을 먹지 않아요. 한국에서 정수기를 많이 뜯어내요. 여러분 정수기 드세요? 정수기에 고여있는 물들이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많은 문제가 지금 일으켜서 한국은 정수기 직수로 해서 다 그냥 먹어요. 여러분들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집이 커도 소용없고 좋은 차를 타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내 몸속에 차를 갈아타야 돼요. 바깥에 외관의 벤츠 이런 것들만 아니라 내 몸속에 티를 이제 정말 좋은 티로 갈아타세요. 맞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의논의 삶 다 요양병원에 가갖고 그렇게 보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서는 치맥을 좋아하잖아요. 치맥, 여름에 맥주 먹고 밤에 잠자기 전에 뭐 치킨에다가 맥주 먹고 자다가 애들이 갑자기 급사를 많이 해요. 급사를. 심장이 막혀갖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갖고 아산병원 중환자실 갔는데 친구가 안 깨어나. 그리고 요양병원에 갔는데 어머니들 나이 또래 어머니들이 젊은이들을 아들 딸들을 휠체어를 끌고 다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물은 안 먹고 따뜻한 물도 먹지도 않고 커피 맨날 먹고 당화가능이라 해서 당분이 쩔어있는 음료에 혈관이 다 녹아버려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킨이 기름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 깨끗하지 않은 기름을 계속 먹다 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이 친구들이 그런데다가 차가운 맥주를 먹으니까 갑자기 혈관이 수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 붙잡고 쓰러져갖고
지혜로운 사람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따뜻한 물을 먹는 사람과 냉탕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됐을 거예요. 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는 이 건강을 내가 지키잖아요. 따뜻한 물로서 건강을 지키고 따뜻한 티로 내가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안 좋은 거 실컷 먹고 막 음식 함부로 먹고 고기만 함부로 먹고 시간대 안 가리고 음식 입에다 집어넣고 당분 달달한 걸 라떼, 커피는 한 잔을 먹으면 5잔의 물을 드셔야 돼요. 커피에서 수분을 그렇게 긁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는 제가 커피 우리나라에 정말 모커피라고 말하면 유명한 30년을 커피업을 해서요. 그분이 우리나라 커피를 다 장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쓰러져서 작년에 저한테 왔어요. 제 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뇌졸중 뇌경색 찾아보 선엽스님 쳐갖고 뇌경색 뇌졸중 쳐보시면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셔요. 당신이 커피 당신 얼굴까지 다 보이면서 그분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분이 목숨을 부재하셔갖고 저한테 그 영상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당신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각오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30년 동안 커피를 하셨는데 쓰러지셨어요. 쓰러져가지고 당신은 당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뇌질환은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뇌란 자체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병이 들어서 내가 전혀 아침에 자고 나서 입이 돌아가 있고 고개가 돌아가 있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질환에 기능이 고장나 버리고.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와서 차를 드시고 그분은 하루에 10리터를 드셨대요. 저한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10리터를 드시고 몸이 좋아져서 아산병원을 갔더니 아산병원 의사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당신의 뇌는 살아 들어올 수 없는 뇌였고 중환자실에 가서 눈만 깜빡거리는 정도의 그 정도의 상태인데 당신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깜짝 놀랐대요. 그분 그래도 경미하게 저기에서 이제 이거 뇌경색이라도 여기 와서 그래도 재활치료 조금 받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부터 돈을 알고 부동산을 알고 뭐 박사 논문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연령대에서는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거, 내 가족이 쓰러졌을 때 빨리 응급처치를 어떻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내는 게 가장 크고요. 내 자녀들한테 평생 번 돈 갖다 주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요즘에는요 5초 10초 만에 돈을 다 날려요. 아시죠? 가상부동산, 가상화폐, 코인 아시죠? 주식에도 돈이 들락달락. 요즘에는요 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지킨 돈, 벌어서 준 돈이요, 아이들이요, 복이 없는 아이들은요 한 10분 5초 뭐 몇 초 만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복과 덕이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 재물도 지키고 건강도 지킨다. 그걸 부모님들이 재산을 지키고 싶고 집안이 흥성하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거 먼저 가르치세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걸 가르치셔야지만이 그 집안의 자손 대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인생하게 굴고 남한테 밥밖에 못 사주면서 내 자식 주겠다고 악착같이 모았지만 그 돈은요 다 내 돈도 아니고 내 자식 돈도 아닌 병원의 돈이에요. 병원의 돈. 세상에서는 끝없이 오염물질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먹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기업의 입맛에 길이 들으려고 계속 먹으라면 병원에서는 병나면 가면 약으로서 병원비로서 병 주고 약 주고, 이제는 뭐예요? 병 주면서 돈 뺏어가고 약 주면서 못 뺏어가죠? 네, 목숨을 뺏어가. 여러분 아셔야 해요. 깨어나셔야 한다고요. 깨어난 지혜 있는 자, 반야의 지혜는 누구도 아닌 어떤 신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깨어나지 않고 이 식습관, 오온의 주체인 색과 물질, 정신, 명색, 바로 이 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의 에너지가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이건 엄청난 내 생명수고 내 목숨줄이라고 이걸 아시고 이 온도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꼭 알아야 할 일이고 내 집안을 창성시키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함부로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들 모아서 주는 재산이요. 병원 의료기관을 다 갖고 가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사실 건가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황하고 긴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주범은 방아바람, 너무 지나친 설탕, 그리고 커피. 이제는 커피를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이 차를 드시다 보면 방사능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이 장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자기가 스스로 배출시켜 버려요. 그래서 커피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연을 하듯이 커피도 안 피게 되고요. 담배를 핀 사람이 담배가 싫어진대요. 그리고 고기가 먹기가 싫어진대요. 사실은 고기는 내 몸이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동물의 몸도 단백질이잖아요. 플러스인 거예요. 식물은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이가 흐른가요? 안 흘러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음의 식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그 동물, 식물의 광물의 에너지를 다 얘가 흙이라는 그 자체에서 정말 토양이 다 정화시켜서 최고의 기스 정수만을 뽑아서 태양의 빛과 이게 정화돼서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토양을 다 오염시켰어요. 부동산 투기한다고 건물 짓고 발전하겠다고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 자연을 지키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쯤 이제 연세가 드셨고 이제 철도 드실 나이도 되셨어요. 이제 돈 타령하실 나이도 이제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님이지만 여기 목사님께서도 교회가 없으세요. 저 스님이지만 저를 짓지 않아요. 그냥 저는 좋은 차 만들어서 티백 하나라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거 먹으라고, 이거 따뜻하게 우려서 먹으라고. 그 한 잔을 먹고 나서 자기 마음이 심적으로 이 불안 초조되는 이 세상에 안정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서 스님이 주는 따뜻한 감동수 한 잔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차의 영양소로 달리기를 바라면서 저는 저를 지키다기보다는 차를 안 먹고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선차를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스님 명함이에요 그러면서 티를 만들어서 한방차 35가지 약차를 만들어서 그 티백에다가 사람들을 나눠서 그 티백 하나에 3리터를 우려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나눠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스님이 하는 어떤 작은 어떤 외침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는 세상에서 좀 사람들이 꿈에서 좀 깨어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꿈속에서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에 취해서 보이지 않는 저 정말 정신의 세계, 정말 큰 빛의 세계, 우리 자성 안에 그 밝은 에너지에 그걸 다 서로 욕심과 욕망으로 가리고 세상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고 아이들의 정신마저 다 파괴시켜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보다는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한 공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차가 주제이기 때문에 차로 이제 건강을 다스리는 걸 가르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커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커피가요. 우리나라에 쓰러지신 분들 그러시는데 커피가 오는데 약 4개월이 걸리는데요. 근데 커피를 채취하자마자 온도를 그 호르말린에다 담근대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가마니에 담아갖고 선착할 때 방역을 한다고 가루를 또 칫대요. 그러고 나면 그 커피가 컨테이너에 실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목적이 오는데 거기서 컨테이너가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뜨겁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 포르말린과 그게 원래 커피 콩이 이렇게 하얘요. 근데 제가 대경 커피에서 저한테 부탁을 요청을 했어요. 이 커피의 독을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를 연구를 했어요. 지난 겨울에. 작년 한 반년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커피를 만지면 아픈 거예요. 제가 손이 막 아프고 무겁고 그래서 커피를 잡으면 내가 놓고 저는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커피가 내려서 또 방역을 한대요. 방역을 해서 또 약을 친대요. 3번 쳤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검사소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또 약을 또 검사소에 쳐서 일주일을 담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커피인가요? 독인가요? 방부제를 먹는 건가요? 그래서 그 커피를 가지고 뭐를 해요? 이제 배급이 되면
씻지도 않고 뭘 해요? 로스팅을 하잖아요. 로스팅을 하면 로스팅에 의해서 로스팅이 3번에 걸쳐서 발암물질이 형성돼요. 근데 커피 안에가 커피 표피가 있어요. 표피가. 근데 피막이 있는데 그게 로스팅하면서 타요. 거기서 발암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커피가 원래 흰색 콩인데 초록색이 이파리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어디서 맞은 커피처럼 파랗게 변해 있어요. 그 커피를 제일 처음에 97.5도에서 1차로 차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발암물질, 그리고 2차에서 147.5도에서 발암물질, 그다음에 마지막에 185.5도에서 이게 3차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대. 그 발암물질 이름이 아크릴아마이드. 아크릴아마이드인데 그 발암물질은 A군의 2군 발암물질인데 여성들에게 유방암, 자궁암에 아주 특효약이에요. 유방암, 자궁암 걸리시고 싶으면 커피 많이 드시면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임신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을 어디 가서 해갖고 온지 아세요? 옛날에 임신을 사랑을 하면 임신되는데 어디를 가서 임신한지 아세요? 병원 가서. 병원에서 아이를 다 만들어 갖고 와요. 인공수정을 한대. 인공수정. 왜 그러냐면요. 정말 아셔야 해요. 덕 있고 부자인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은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자 친구들이요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자궁에 벽이 얇아지고 착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분이 몸에 다 빠져나가요. 수분이 있어야 호르몬 대사 기능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커피를 먹은 뒤로 정자수가 급속도로 감소를 해서 임신이 안 돼요. 가서 보면 한국에 가면 40대, 50, 40대 중반에 임신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하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정말 저는 이 차를 만드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만들고 나서 제가 정말 기절을 했어요. 이 차 만들고 5일 동안 절에서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이 차를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못 본 맛과 향인데 저는 하늘에서 정말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신 정말 지혜로서 이 차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팬데믹 때 작년 가을에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가장이에요. 고살이. 그리고 49살이에요. 그때가 50살. 남편이 53살, 52살. 근데 49살에 애를 가졌대요. 아기를 팬데믹 때. 제 손발이 차가고 임신이 안 됐었는데 한방차 이거 2박스를 먹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한테 할머니하고 따님이 와갖고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똑똑거기 같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가 예뻐요. 뽀송뽀송해가. 남편과 이 차를 열심히 드셨대요. 한방차. 근데 임신됐대. 49살. 그래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얘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데 얘가 6개월인데 얘가 오자마자 저한테 안기는데 막 저를 막 여기 혀로 다 빨고 핥는 거예요. 앉자마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고 얘가 스님을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근데 얘가 제가 안 하는데 얘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6개월 된 애가.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얘가 왜 한숨을 쉰다요? 그랬더니 스님 모르겠어요. 얘가 얼마 안 됐는데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달래가지고 얘들이 저희 집에 오면 차를 다 먹어요. 어린애들도 무조건 뭐 차를 좀 먹였어요. 약하게 온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얘가 먹으니까 얘를 이렇게 눕혀놨어요. 눕히고 나서 이제 얘를 달래가지고 얘를 만지면서 제가 이제 그 빠죽이침 아시죠? 당뇨침. 그걸로 얘를 손가락을 심장 혈자리 하나 하고 제가 이 가운데 손가락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장 쪽에 폐경 쪽 호흡기 쪽으로 따졌어요. 3개만. 그랬더니 얘기가 제일 처음에 여기 따고 그다음에 인중을 하나를 땄어요. 4개를 땄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얘기가 제일 처음에는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하니까 몰라. 2번, 3번째까지 세 번째가 얘가 하더라고. 정말 4번째가 되니까 앙 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중을 딱 뜨고 났더니 얘가 심장이 아프다 해서 제가 여기를 하나를 따줬더니 얘기가 찔렀는데 얘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혈전이 나오는 거예요. 깐난이가 여기를 잠깐 땄는데 왜 얘가 혈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뭘 먹어요? 태어나자마자 뭘 먹어요? 요즘에 엄마들은 우유 안 주잖아. 분유 먹잖아. 이 애가 태어난 아이가 6개월 됐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예요. 혈전이 있어갖고 얘가 이게 숨이 막힌 거예요. 자꾸 가슴이 답답하니까 한숨을 얘가 애기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기가 우유가 먹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포동포동하죠.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아이를 다 키우셨잖아요. 애들이 왜 포동포동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애 때는 무조건 포동포동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유 먹는 아이와 분유를 먹는 아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유를 먹는 아이는 이게 포동포동한 게 아니라 그거는 순환이 안 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간에서 그 분유를 분해를 못 해가지고 어른들처럼 계속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간이 약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 분유 우유를 계속 먹으면서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비만으로 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아이들이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장에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안 먹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다시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말한 젖살이 다 빠지면서 아이들이 날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상업적으로 이 길들여야 되는 안 좋은 것들을 깐난이 때부터 먹이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그 꼬마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꼬마를 속옷을 따주고 얘를 인중을 따고 뒤에 심장 혈자리 여기를 하나 딱 따줬더니 얘가 푹 숨을 크게 쉬더만 그때부터 얘가 한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기한테 티를 보이차를 카페인이 없는 보이차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요. 산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 교목이냐 간목이냐 술료차이냐 병배차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대가 천차만별. 그래서 무가지고라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아이한테 그거를 분유에다가 보이티를 조금 연하게 우려서 아이에게 분유에다 타서 먹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는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에게 한방차를 먹였더니 얘가 감기도 안 걸리고요.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는 그 광고 그만 보시고 자연의 이치를 스스로가 잘 관찰하셨고 손주들 다 키우시잖아요. 그쵸? 정말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고 대한민국의 좋은 DNA가 잘 전달되도록 지키는 것도 정말 부강한 나라 지금 아이도 안 낳고 대한민국의 DNA를 다 대기업에서요 다 장악해갖고 요즘에 몬산토라니까 그 유전자 변형된 음식으로 아이들이 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자연의 음식을 먹고 자랐고 여기 계신 분들 마저 드셨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독립투사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했던 그 커피 얘기요. 우리나라에서 하면요. 저 공격 들어요. 제가요. 유튜브에서 커피를 조금 줄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저한테 댓글이 다 들어와요. 제가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약차 만드는 방송을 제가 다 공개를 했어요. 기술로. 그러면 거기서도 보고 가면서도 제가 어디에서 커피를 조금 줄이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바로 댓글을 안 좋은 댓글을 막 달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차 만드는 것도 덜 안 해요. 이제 안 만들어요. 덜 해요. 차라리 계몽 운동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저는 차 만드는 것도 알릴 만큼 알렸고요. 기술력도 공개할 만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계몽 운동하는 거. 이렇게 의식이 깨인 목사님이나 의식이 깨인 분들과 우리가 꼭 요즘에는 삼성에서도 뭐래요? 삼성 반도체보다 더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바이오. 삼성 바이오. 맞습니다. 목사님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만 성공을 하면은요 반도체 같은 거 그런 거 안 한대요 이제. 그래서 바이오 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세포과학 쪽의 박사님들과 이제 지금 연구가
제 차를 갖고 진행해서 세포 배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포를 키우는데 뭘 갖고 키우는지 아세요? 임신한 소 있죠. 한 번도 바깥에 노출되지 않은 태아소, 피를 엄마소와 애기소 임신 중에 아이를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빼는 그 엄마소도 죽고 아이소도 죽어요. 그래서 실험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 피를 갖고 그 혈청을 갖고 모든 세포를 세계에서 다 실험실에서 그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연구는 실험실에 박사님들이 한쪽에서는 죽여갖고 피 묻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정신 차려서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가 싶을 정도로 백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피를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고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자기 자신 들어서 자기도 어쩔 때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세포 배지를 성공을 했어요. 소를 죽이지 않고 엄마소도 아이소도 죽이지 않고 세포 배지, 세포가 자라는 그 먹이를 드디어 연구에 성공하셔갖고 거기에다가 곤충 배지를 연구하는데 이 차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약자를 갖고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일도 많고요. 그리고 뭐 고려대 약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오지만 다들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지 대중들을 위해서는 더 약해요. 저는 이런 것도 없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저는 그냥 혼자고요. 저는 그냥 머리 깎은 스님이에요. 누가 뭐라든 간에.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자비를 제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일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좋은 DNA를 유지시키고, 저는 죽고 사라지고 나서도 그냥 초기선사 다음 범의 과관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송자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김영희 스님이 계셨고, 범의 스님이 또 계셨고, 그 다음에 한국의 21세기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플러스 차를 만들어서 먹였다는 그 한 줄이 많겠죠. 제가 죽고 나서. 물론 제가 할 일은 이게 삶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여기 사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모든 걸 자비 들여갖고 목사님과 뜻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루비에 대해 알리지 않은 오늘 많은 얘기들을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너무 장황한 잔소리를 길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고요. 네, 제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간 한국에서 선엽 스님 만났는데, 선엽 스님 휴식도 필요하시고 또 미국에 오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자비로 하셨어요.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이 장소를 대여하는 방법, 대여비, 그 다음에 광고하는 모든 광고비 스님이 다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좀 스님의 차가 사실은 2019년도에 왔을 때 굉장히 선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스킬 백능사 그리고 우리 가필드의 원정사에서 스님을 머무시면서 많은 분을 만나셨는데, 스님은 또 한국 가서 책을 내시고 본인 또 경험하시면서 공진단차를 또 개발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대단하시다. 지칠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가 사실은 이 바르를 40개를 가져왔어요. 물 바르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또 한가득 집에서 냄비, 가장 큰 냄비로 4냄비를 끓여서 다 담아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스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물공물을 진짜 잘 하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곳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엽 스님의 차와 혈관 정화, 디톡스 그리고 명상이라는 강연을 마치고요. 여러분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스님께서 이제 이 차 아까 하나 넣고 그만한 물 들어가신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가성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1인당 커피를 드시는 분이 1인당 에버리지로 평균 1년에 1인이 1000불을 커피로 쓰세요. 그리고 집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3사람이면 3000불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뭐로 돌아가시는지 아시잖아요. 아메리카 runs on 던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은 던킹 커피로 돌아간다 하고 광고 문안이 될 만큼 커피를 너무들 많이 마시죠. 한국 분들이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한국의 평균 1인당 1년에 마시는 커피 잔이 370잔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4조 원이 매해마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돼서 커피를 사 마시는 데 쓰여지고요. 1인당 커피값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670만 원. 젊은 친구들이. 한국은 670만 원, 미국은 1000불밖에 안 되네요. 한국은 대단하죠. 그리고 4조 원 중에서 2조 원이 스타벅스 코리아로 가져가요. 대단한 금액인데 이 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량 생산이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차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3, 4, 5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예, 공진남차 우리 측에서 물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우리 많은 스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원적사의 성현 스님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크레스킬의 다른 스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거기 네 스님 감사합니다. 암자에서 오신 스님들인데 오늘 산행하시고 아주 좋은 기운으로 여기 함께 와주셨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엽 스님께서 저희 집에 머무르셨다가 이제 또 장소를 저희 내일부터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옮기시기로 같이 가실까 이랬는데 또 이 뜻이 있어서 부처님의 자비로 스님을 또 모셔가는 데가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이게 까만 박스 이거는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공진단 차라고 하는데요. 스님께서는 이 공진단 우리 입에 먹기 좋게 설탕을 넣고 만드는 그 공진단은 본인이 확신하기로는 가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공진단의 좋은 원료가 물로 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쉽게 흡수돼야 된다는 확신을 가져서 공진단 차를 아마 지금 우려주고 계신데 한 잔에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다독다독 15년 됐습니다. 그 페리세이트 팝 상공회의소가 사실은 이렇게 오르가나이즈해서 이 일을 꾸몄고 사실은 모든 일들은 스님이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의 중생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하신 건데 스님 앞에 많은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여러분 가지 마시고 공진단차 한 잔 드시고 가시고 스님이 한국에서 이게 없어서 못 팔고요. 여러분 우리 기념 촬영 하나 하시죠. 한국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가셔가지고 선엽차 하셔가지고 이 가격을 보시면 돼요. 이 가격이 얼마 있는지 아시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LA로 쇼핑을 하면 차 가격 이상으로 쇼핑 코스트가 나오죠. 스님이 엑스트라로 돈을 다 내고 한국에서 없는 차를 세이브해서 미국으로 가져오셨어요. 몇 개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만일에 정말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려면 기부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18가지 우롱차라고 하시는 우롱티입니다. 청차죠. 18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제 제품으로 만들어낸 18가지 우롱차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이크를 끊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고 앞으로 나누시고 근데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좀 네, 그 사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 최근에 개발을 했는데 이제 공진단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인 거예요. 침향을 해서 만든 공진단 얘기인데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침향을 먹지 않습니다. 침향 안에는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에나멜 같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스님들이 드시고 몰로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국에서 침향 공진단이라고 해서 지금 대단히 난리가 나 있는데요. 지금 혈관이 막히는 그런 지금 모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환 있잖아요. 환이라든가 밀가루 음식 그다음에 감자라든가 이런 것 성분 자체가 혈관에 많이 이렇게 관석처럼 끼는 게 많잖아요.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분쇄시켜서 만드는 그런 공진단이나 환 같은 걸 저는 별로 지향하지 않고 미숫가루 같은 것도 별로 지향하지 않아요. 왜냐면 혈관 사이에 너무 많이 끼고 쌓이니까. 그래서 저는 공진단도 한으로 먹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우리 몸은 지금 가장 문제가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다들 너무 과잉의 고단백으로 인해서 쌓여있는 것들이 많아요. 영양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흡수가 잘 되는
콜레스테롤 기름기는 밖으로 빼내주면서 신장 간은 청소가 되면서 진짜 영양소는 몸속에 세포 속으로 쉽게 흡수되도록 제가 공진단을 좀 개발을 해놓고 만들었고요. 10전대당, 3월당, 4분당 이런 차를 가지고 그 탕을 갖다가 거의 이제 티로 다 완성을 다 작년 겨울에 다 끝내가지고 제가 사실은 미국에 왔고 차가 한국에서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정말 30박스도 못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 차가 많이 팔리고 잘 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사실 너무 힘들고 지친 것도 있어서 겸사겸사 좀 잠깐 좀 나도 멈춤하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도 마련했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티라는 게 제가 순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티라는 게 다 똑같이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식후에는 무조건 티를 드셔야 돼요. 음식을 먹거나 식물에 그 날채소도 같은 거 여기는 샐러드 문화잖아요. 그럼 렉틴들이 그대로 몸 안에 흡수돼서 혈관 질환도 유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녹록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채소 안에는. 그래서 그 얘들의 그런 균들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우롱티라든가 이런 보이차를 드시고 그런 콜레스테롤, 기름이라든가 이걸 녹여내주는 게 바로 이 우롱티예요.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드셨지만 맛과 향이 굉장히 좋고 그 과일 향도 막 나잖아요. 그 티가 이 우롱티고요. 그 다음에 빈속에 공복에 드실 수 있는 티들을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가 문제죠? 가장 문제가 뇌잖아요. 근데 뇌가 저런 콜레스테롤이 쌓여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에 이마 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얼굴이 자글자글 하신 분들은 뇌가 많이 수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로서 수분이 들어가면서 이 티의 영양분들, 이 뇌에 굉장히 좋고 제가 이 공진한 티를 저는 이제 거의 임상을 끝내갖고 그냥 나와요. 그냥 막 나와서 제 티가 좋아요가 아니라 저는 티 자체를 기능성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 티는 뇌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드시고 나서는 확실히 그 박사님도 그러시고 스님이 당신도 뇌세포를 연구하고 저도 뇌질환을 연구하고 이게 딱 맞았더니 스님 이 티는 뇌질환에 너무 좋은 세포, 신경세포를 살리는 차다 그러면서 당신도 이 차를 타고 오실 거예요. 여기 있는 차를. 그리고 이 한방차는 한국의 35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약재, 약초, 뿌리 줄기 열매를 저는 한국의 차가 너무 커피를 갖고 수조를 한국에서 외국에다 먹는 음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차를 갖고 보이차는 단위가 더 커요. 외국에다 다 돈을 외화 유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국의 CCTV 2017년도 18년도에 거기서 출연을 했어요. 한국의 웰빙식품 사전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호식품이 있어요. 중국 CCTV 가정매체 7번에서 거기에 제가 2번 출연을 해갖고 한국의 웰빙식품 편으로 나갔는데 봉의 유자차가 나왔어요. 설탕에 절인 차. 근데 제가 이 티를 개발해 봤는데 이 티하고 지금 아까 드셨던 유자한방차를 중국 사람들이 드시고 우주 항우청으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3가지가 주제예요. 첫 번째가 영유아의 건강.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을 발굴하고 있고요. 2번째는요. 중국 인민의 건강.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자체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 찾는 거고. 3번째가요. 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식품을 찾는 거예요. 우주에서 거기 나가서도 먹고 생명체가 나가서 잘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찾는데 그래서 우주 항천국에서 이 차에 대해서랑 몽드림에서 유자한방차를 제가 지금 여기다 내놓진 않았어요. 양이 워낙 적어서 그 티를 저보고 중국몽에다 납품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혼자잖아요. 제가 혼자고 중국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제쯤에는 나이가 큰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 몸으로 가서 중국 가서 어떻게 저거 그런 거 중국 변호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물류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만들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이 차는요 한국의 개봉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 차가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의 한방티로 되는 거지 한국의 약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변호사에 지금도 그런 여행이 있지만 중국의 PD들 그래서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저를 차단을 했어요. 중국의 위챗에서 저를 그래서 내가 중국에 이제 제거 위챗이 다 사라져버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에 와서 그러더라. 스님 이거요. 여기 미국하고 관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다 중국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 중국의 CCTV에 그 주말 PD라든가 장관 회장관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이제 중국하고 호시품하고도 지금도 계속 그 한국에서 어린이집 해주시느라고 연계를 되고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욕심을 내는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애국심이 강해요. 남은 것 더 이상 이제 그만 먹고 제가 중국 보이차 대회를 2015년도에 14년도에 나갔을 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만 애국고 그만 먹고 홍차, 허브티, 커피, 보이차 이제 그만하고 돈을 그만 쓰고 우리 티를 먹자. 우리 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행차를 만들어냈어요. 진짜. 근데 그걸 만들어내고 나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끝까지 제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한방차, 천우 한방차거든요. 이게 천우가 하늘 천자에 도우자 하늘이 도와서 만든 차라서 제가 천우 한방차로 이름을 붙인 건데 이 티를 완성을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한약의 그 독한 쓴 그 간에 많이 피로감이 가는 한방 라인을 티로 다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제가 보이차를 완성을 했어요. 정말 중국에서만 있는 보이차가 아니라 한국에서 보이차를 제가 완성을 했어요. 미생물을 키웠는데 미생물이 그게 잘 자라서 기가 막힌 보이차가 됐어요. 다음에 기가 되신다면 그래서 보이차의 씨를 가지고 와서 그 씨를 가지고 한국의 티로 한국의 고수 잎들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들어왔던 사천성을 통해서 들어왔던 장문차라든가 남도 쪽에 있는 티들이 찾아보니까 야생 차밭에가 고수차 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을 찾아서 보이차를 배양을 해갖고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개봉을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내장 속에 들어있는 이걸 먼저 청소를 장 속에 있는 것들을 죽여내야 그거를 청소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약차들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뭐냐면요. 이게 그 박사님께서 그러는데 우리 몸에가 줄기세포가 배양되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장이래요. 장. 그 장인데 장 중에 이렇게 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꼬그라져 있는데 거기가 제일 줄기세포 배양이 많이 된대요. 근데 그 속에가 고기라든가 찌끄레기 음식을 먹어서 거기에 찌끄레기가 다 차있기 때문에 이 뇌세포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뇌에 있는 영양분물기가 다 흡착을 해버리는데요. 나쁜 세포가 여기 자리 잡아가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 허기증을 느끼니까 먹어도 허기증을 얘가 장속에 나쁜 균이 싹 그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걔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뇌에 있는 영양소를 갈아당기면서 뇌에서 영양이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말 좋은 티, 물과 온도가 뜨거워지면 모든 박테리아균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몸의 자정 능력을 키워내야겠다 싶어서 이런 티 라인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구입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몸이 아픈 분들 티를 한 박스를 갖고 연달아서 쭉 드세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요 한 번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세요. 제 얼굴 깨끗하잖아요. 제 얼굴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도 주름도 없다고 저보고 다 놀리는데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다 항약품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화장수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보통 저 네. 티에는 저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티를 먹는데 뭐 몇 번 먹는다든가 뭐 3번 정도 먹는데 이 한방차 지금 스님께서 만드신 차는 노카페인. 노카페인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러니까 네, 하루에 네. 그냥 몇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네. 겁니까? 그리고 잘 우리시면 티백 하나 갖고 8리터로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네. 8리터로. 그러니까 그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먹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드시려고 식후에는 무조건 티 종류를 드셔야 돼요. 네. 이거 보이차가 됐든 우롱티가 됐든 뭐 홍차가 됐든 그걸 드셔야지 음식들을 그런 것들 다 분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 속에 들어온 균들을 식균작용을 해주고 항바이러스제예요. 그게 항바이러스제니까 이걸 드셔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의 빈속은 한방티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같은 데는 이런 공진단 티를 드셔주면
생체 능력이 복원이 되고 뇌 속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좋아지려면요 너무 생각이 끼어있기 때문에 막 보는 거 듣는 것마다 이렇게 생각이 뻗덕뻗덕 하면서 에너지를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 다 까먹고 있어요. 탁 태워버려요 에너지를. 근데 밤이 되면 이게 저는 스위치가 꺼져요. 근데 이런 티를 뭐 완전히 쓰면 거의 스위치가 꺼져버리게 잠을 채워버려요. 그러면서 이 몸이 생체가 복원이 된다는 걸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씀.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티백 보관은 잘 밀봉을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시원할 때는 그냥 바깥에 놔두고 이 티들은 고온에서 만들 때 굉장히 고온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발열이 돼요. 먹고 나면 막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식이 상하진 않는데 실내 온도가 뜨거운 데 나가면 상하니까 그때는 냉장고에다 밀봉을 딱 해가지고 냄새가 냉장고에 냄새가 잡균이 배지 않도록 냄새가 굉장히 잘 밀봉만 해서 내놨다가 물만 그 대신 끓이면 팔팔 끓이면서 190도로 정확하게 올려서 뚜껑을 열어서 안에서 끓여서 드시면 할머니 같은 경우는 티백 하나 갖고 이렇게 주시면 한번 돼요. 5초에서 10초만 넣으시면 돼요. 끓이시면 안 돼요. 이 티는 끓이는 티가 아니라 끓은 물을 갖다 붓는 티예요. 네, 끓이시면 안 돼요. 몇 도? 몇 도? 온도? 5초에서 10초만 넣으시면 돼요. 온도. 온도를 100도씩. 네. 네? 예. 위가 약하신 분들 위 염증이 다 나서요.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위암이 되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삼성병원에서. 근데 그 다음 이거 먹고 이걸 개발하고 나서 저한테 놀라운 게 이걸 먹고 갔는데 위가 너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이 위염이라는 걸 잡아주고 이거 음악을 좀 꺼주셔야 돼요. 네. 시키지 말고 190도로 그대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T에 해당되는 얘기고 제 T는 무조건 100도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100도씨 물을 붓는데 5초에서 10초 그렇게 해서 제발 부탁이니까요. 큰 잔에다 넣고 식혀서 드시지 마세요. 네, 큰 잔에다 따라서 막 이렇게 따라 놓고 식혀서 드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작은 잔에다가 홀짝홀짝 드시는 게 진짜야 돼요. 꺼내지 마시고 그냥 티팟 있잖아요. 그냥 따르시고 물기만 없으면 물기만 담가놓지 말고 또 따르고 또 따르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저렇게 아까 좀 올려놓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좀 줘도 돼요. 여름에는. 아니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서양 사람들은 워낙 열체질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해서 시원하게 해서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몸 안에 들어가면 그런